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 한번 살펴본 뒤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일단 MAC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하방으로 이격도를 좁히면서 음전하는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실 장중에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랫꼬리를 잡아가면서 지지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지 라인을 빠르게 가져갔다라는 것이고, 만약 오늘 다시 단기적인 이평 라인 회복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사실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상당히 빨리 끝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못했다고 속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보유하셨던 포지션에서 유지하면서 현금 비중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어쨌든 하방을 빠르게 찍고 장중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 자체는 높은 위치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줄어있는 위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누군가 밀어 올리면 쉽게 밀어 올라가고 누군가 밀어 내리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럼 지난 이틀 동안의 이 흐름은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 밀어 내리려고 했지만 장 후반쯤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밀어 올리는 쪽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라던가 시장을 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금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측의 에너지 싸움에 있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채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코어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틀 동안 채권 수익률이 확 튀어오르면서 시장이 빠르게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채권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하면서 수익률은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3일 동안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도달을 했지만 어느 정도 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방을 지켜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채권 수익률 자체도 하방 쪽으로 안정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채권 수익률 자체는 방향성이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 일정 부분 동안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적인 안정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QQQ로 보시면 좀 보이실 거예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매도세가 조금 최근에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세가 좀 더 강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크게 터지더라도 매수 거래량이 크게 터져야 되는 것이지 매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게 된다면 그거는 하방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이라던가 거래량 지표들도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하던 요 시절의 거래량보다도 거의 30% 가까이 줄어져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움직임에도 방향성이 휙휙 바뀔 수가 있고, 핵심적인 부분은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거나 혹은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갔다거나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도 방향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최근에 S&P 500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한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스닥이나 이러한 종목들보다도 강한 추세로 단기 이평을 회복을 했고, 양전을 만들어내면서 MACD 자체도 어떻게 됐어요? 이격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먼저 일어난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 매도 거래량이 터진 것이 아니라 결국 매수 거래량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환이 조금 빨리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반대로 보시면 조정이 단기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매도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졌었죠.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하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상황이에요. 자, 그럼 개별적인 종목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살펴보자면,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줄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줄어있는 포인트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그러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는 오히려 매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15%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 말은 로 치환을 한다면 거의 40%가 넘는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고, 지금은 그러한 구간, 즉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는 구간으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적은 거래량으로 단기적인 상승을 또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매도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거나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하나의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대응하는 방향에서 자, 그러한 부분들 집중해 가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 자체가 일단은 안정적인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는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핵심은 이 지지라인을 지키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요 170 라인이 뚫리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전에 이렇게 폭등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매수한 구간이 요 170달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큰 하방이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어차피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손절이 나가더라도 뭐 싼 가격에서 재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핵심은 170달러 라인, 즉 요 200일선 라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거의 3, 4주 한 달 가까운 지지라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으로 뚫리게 된다면 낙폭을 더 키울 수가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즉 매수세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즉 이 지지라인 위치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요 지지라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뚫리는지를 꼭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위치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소액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기존에 170달러나 오히려 더 높은 평단에 있으신 분들이 자,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여기서 평단을 낮추려고 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지라인을 믿고 한번 배팅을 해볼 계획이 있다라면 배팅이 들어갔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70달러가 무너질 때는 손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3% 이내 위험으로 내가 수익에 배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230달러가 평단인데 자, 여기가 싸 보인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현금을 모두 투입한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지라인 자체가 뚫리게 되면 하방이 깊게 파일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다면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MF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하방 지지라인을 한번 만들었어요. 지금 역별에서 정별로 저점을 한번 높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 요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가 좀 더 높아졌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던 요 추세 라인도 지금은 돌파가 나온 상황이어서 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뭐 10% 정도의 수익률을 배팅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단기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지금 걸쳐있는 요 추세 라인을 오늘 장중에 깔끔하게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자, 단기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약간 시장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채권 수익률 자체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시장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의 핵심인 부분인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은 침체와 자, 물가 그리고 금리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빠르게 교체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자, 물가가 안정이 됐는데 자, 실업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침체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쓴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피벗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지난 2년 가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장을 밀어 올리다가 점점점 이런 지표들이 쌓여가면서 이 침체라는 공포로 이어진다면, 자,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더라도 주가는 어느 순간에 힘을 잃고, 자, 침체라는 이슈가 점점점 커지면서 시장이 빠져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밀어올리는 이 구간은 미국이라는 이벤트까지가 될 확률이 높고, 이러한 침체 이슈가 커지는 구간 자체는 내년이나 올해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를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희열, 그러니까 환희, 이런 것들은 지금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도 옳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불안불안한 위치에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금리 인하, 즉 인하라는 이 포인트에 속아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금리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는 초반에는 확실히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심리,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자체가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심리 자체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악이 나오는 한은 춤을 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배팅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씩 고용지표가 둔화가 된다거나, 자, 물가가 점점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안정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 침체라는 이슈가 작은 눈덩이에서 조금씩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흐름에서도 주가는 쭉쭉쭉 빠져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자, 이러한 시장을 우리는 과거에도 몇 번씩이나 목격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인 환희에 빠지시기보다는 핵심적으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즉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관심에도 상당히 집중을 하시면서 지금 이러한 매수 종목들을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목 간의 양극화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의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떨어지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별화 작업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번의 심리 전환에도 큰 방향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조드렸던 금리라던가 그리고 거래량 지표들에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지금 테슬라나 반도체 섹터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결과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어가는 위치에 있고, 자, 그러한 와중에서 계속 장 막판에 말아 올리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 이평을 복귀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흐름이지만, 만약에 매도세가 강하게 거래량으로 터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는 하방의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이거는 결국 침체라는 이슈와 피벗이라는 이슈 사이에서, 자, 애매하게 껴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에 주목을 해주신다면 결과적으로 나 역시도 종목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출구 전략, 즉 언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손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미리 방향성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입각하셔서 시장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 같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올라가려는 에너지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소수지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 멤버십 통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